네, 반갑습니다. 2월 8일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생생한 늦잠의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하여, 이렇게 녹색창을 또 꺼내들었죠. 오늘은 빼박이야. 어쩔 수 없어요. 너무 늦었거든. 푹 잤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영상을 이런 식으로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근데 뉴스거리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짧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해외 시장 상황 딱 보시면 뭐가 보여요? 위로 확 치솟는 거 보이시죠? 자, 시작점은 되게 안 좋았어요. 덜덜덜덜덜덜덜. 아이고 무서워. 그러고 있었는데 한번 튀었다가 다시 뭐야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자, 이 모양은 뭐냐면요. 자, 파월 의장이 연설 시작해요. 괜찮은데요. 했다가 금리 인상 한답니다. 확 떨어졌다가요. 그런데 물가가 또 이제 떨어질 겁니다. 얘기 나오니까 막판에 또 올려버립니다. 자, 일단 시장에서는 파월 발언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내년도에 올해 금리를 더 올릴 겁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괜찮아요. 왜냐면 파월이 바라보고 있는 전체적인 동향들이, 금리는 올리겠지만, 그렇게 여러분이 걱정하실 만큼은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뉴스가 아주 재밌게 나왔어요. 요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파월의 엄포를 시장은 엄살로 받았다. 파월의 희망가 내년 물가는 2%에 근접할 거죠. 이건 되게 빠른데? 이걸 먼저 좀 볼까요? 파월의 희망가를 부른다. 희망가라는 것은 굉장히 좀 즐거운 노래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번 파월 발언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월 고용 보고서가 예상을 뛰어넘어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 근접할 것이다. 그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올해는 그러지 못하겠지만 내년에 2% 근처. 그렇다면 내후년 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년 연말 2024년 12월 정도에 뭐 2% 근처 갈 수 있다. 이거는 맞는 얘기일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내년이라고 생각하면 당장 그냥 뭐 바로 눈앞에 있는 일처럼 생각하지 모르지만 내년 후반부다라고 생각하면 지금은 올 초잖아요. 내년 말 그러면 2년 남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금방 2% 근처로 떨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아 보이는데 제 생각에는 근데 4%대 정도는 올해도 충분히 도달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이제 문제죠. 이제 쫀쫀한 그 상승 포인트가 이제 좀 두터워지는 그런 자리가 4%대 넘어가면서 나타나게 될 건데 거기까지가 일단 가장 고비일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점진적으로 천천히 낮아지겠죠. 그래서 만약에 2%까지 근접하게 된다면은 상황은 아주 좋아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예상치 잠깐 봐서는 CPI 지표가 그렇게 썩 훌륭해 보이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과연 더 많이 줄어들 수 있을런지 그것도 이제 다음 주에 한번 봐야 될 부분이긴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물가는 일단 그렇고요. 고용보고서는 예상보다 매우 강했다. 근데 이제 이 아나운서가 물어봅니다. 고용보고서가 이렇게 나올 줄 알았다면 지난주 금리를 0.2%포인트 인상하는 결정에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 고용이 좋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그냥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사실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죠? 아무튼 파월은 얘기 달라진 거 없습니다. 금리는 더 올릴 것이야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더한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는 이 실업률이 정책 목표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좋다고 해서 뭐 금리를 더 올리거나 내리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을 잣대로 세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겠죠. 물론 이제 이 고용보고서에 대한 부분들, 실업률에 대한 부분들이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것에 대한 중요한 그런 기준점은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인플레이션 상황에 대한 평가 요걸 가지고서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실업률이 끼어들 만한 위치는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디스인플레이션 즉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는 과정이라는 그 이야기를 계속 사용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물가가 떨어지는 상황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대신에 물가가 목표치인 2% 떨어지려면 고통이 있어야 한다. 추가로 금리를 인상하고 일정 기간 제약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 이게 뭐냐면 추가로 금리 인상을 2번 정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그냥 한다. 그리고 제약적인 통화정책이란 뭐냐면 금리 동결
기조를 통해서 시장의 반응을 살펴보겠다 그 얘기입니다. 뭐 조금 더 완화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그냥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달라진 말은 없어요. 네, 그냥 번복한 거 없고 대신에 여기서 한 가지 추가했다는 것은 뭐냐면 물가가 더 많이 내려갈 것이다. 네, 물가가 금방 내려갈 것이다. 내년이면은 2%까지 내려갈 것이다. 그러면 금리 인하도 내년부터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상황이 좀 되는 거죠.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뉴욕 증시 전체적인 상황들 시황 한번 볼까요? 뭐 파월 의장 이야기는 방금 들어봤고요. 그 다음에 AI가 이건 기술주 주가 폭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AI가 지금 완전히 뭐 그 챗 GPT부터 시작해가지고 난리가 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날 자사의 검색 엔진 빙이라는 곳에 AI 빙이냐 근데 빙 여기다가 이제 AI니까 거의 신 아닙니까? 빙신? 네, 아무튼 네, MS는 일단 자사의 검색 엔진 빙에 AI 챗봇을 장착한다고 발표했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또 이게 치고 올라가네요. 아, 이거 굉장히 좀 멋진 이야기이기도 하겠습니다. 그죠? 네, 왜냐면 지금 챗 GPT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런 AI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 됐는데 여기서 더 올라간다? 우리나라도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 AI 관련주들이 한 번 더 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죠. 자, 지금 미국 시장을 이끄는 상황은 이 AI 관련 기술주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 보면은 네, MS 같은 이런 대형 기술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라면은 네, 분위기적으로는 괜찮은 흐름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대감은 굉장히 좋은 것 같다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쭉 한번 또 내려가 봅시다. 뭐가 있을까? 미국 증시 말고는 이제 뭐가 있을까요? 네, 가구를 안 샀는데 가격이 줄 인상된다고? 뭔 소리까? 부동산 침체, 원자재 인상에 대한 이중고가 있다. 그래서 적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걸 가격 인상으로 막겠다 이런 얘기군요. 가구업계가 줄줄이 제품 가격 인상에 나서고 있다. 부동산 침체,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 상승, 수요 부진 이런 것들에 대한 악재가 실적 악화로 이어지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거는 진짜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 그죠? 이럴 때일수록 더 싸게 더 많이 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러면 더 안 사죠. 야, 쓰던 거 그냥 쓰자. 아니면 중고 가구 이런 거 거래를 하게 돼서 더 악순환이 됩니다. 왜냐면 지금 비싸다. 이거 생활이 좀 안 좋아.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가구를 사기가 어려워. 라고 생각하면서 나가는 건데, 가격 올리면 될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샘이나 지금 현대리바트, 이 기업들의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가격을 올려서 이게 수요가 증가했을 때 괜찮다는 이야기예요. 왜냐면 인플레이션 상황이 잡혀서 가격이 올라간 것을 그대로 적용했을 때 실적이 좋아진다는 얘기로 되는 건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조금 애매하죠. 수요는 줄었는데 가격이 올라갔다라는 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단기적인 부분에서의 실적 뭐 상황 회복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올라간 가격을 낮추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이렇게 되면은 또 힘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올해 만약 이렇게 되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뭐 리모델링이나 그런 어떤 재료가 탁 터지면 모르겠습니다만 글쎄요. 일단은 근데 가격부터 올리고 보자 이거라면은 네, 결국에는 이제 고통을 또 인내하는 시간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한샘이나 현대리바트 얘네들은 뭐 제품 가격 인상이나 그 실적 이런 것들에 너무 크게 반영하는 것은 아니고 정부 정책입니다. 그래서 뭐 아무래도 지금 건설주 쪽 그다음에 그 이런 가구 쪽뿐만 아니라 그 건자재 이런 쪽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재건축, 리모델링 그다음에 뭐 새롭게 이제 건설주에 대한 어떤 부양 정책 이런 것들이 잘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조금 시간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다. 이게 정책주로 묶여가지고 그래요. 네, 정책주로 묶여가지고 다 같이 힘들어하는 모습이죠. 뭐 새 학기가 오면은 가구를 사야 된다. 요건 요즘에 잘 안 그런 것 같아요. 워낙 네, 삶이 어렵기 때문에 네, 그런 모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구 안 사는데 가격은 왜 올리냐? 이거는 당장 이제 엄마를 오줌 누기 같은 시기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네들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으니까 관련 종목도 갖고 계신 분들 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뒤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뭐가 있을까요? 쭉쭉쭉쭉 보시면 특별한 거 없죠. 지금 전체적으로 전부 다 그 테슬라 제외 전기차가 일제히 하락했다라는 얘기가 그동안 좀 많이 올랐으니까 테슬라는 또 계속 올라가나 보네요. 네. 또 다시 상승 마감했어요. 네. 아무튼 이거 제외하고는 좀 떨어졌다. 근데 최근에 전기차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긴 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금리 정점이 지나갔다. 리츠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다. 리츠는 뭐냐면 이제 빌려 그 임대 수익을 내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레고랜드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었던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금리가 이제 정점을 찍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게 된다라면, 이제 부동산, 투자 관련한 종목군들이 슬슬 움직이기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집값이 일단 먼저 해소가 되고 그렇게 돼야 될 텐데, 뭐, 글쎄요. 일단 이런 부분들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금리가 정점을 일단 통과하고 있다는 것은 대부분 맞는 것 같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이 2번 올린다고 해가지고 2번 올릴 것 같지는 않아요. 한 번 정도 올리고 동결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아무튼 금리는 한 번 더 올라가지 싶어요. 그리고 올해는 금리 인하 생각하기 좀 어렵겠지만, 아무튼 그래도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것이 일단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니까 그 내용들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리츠 관련주도 움직이고 있다. 근데 리츠 관련주들은 네, 거래량이 좀 상대적으로 빈약하거나 좀 투자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고 등장하셔야 됩니다. 자, 올해 세 번째 따상 등장했다. 아, 이거 공모주 열풍 다시 본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네, 미르 반도체 오브젠 이어서 스튜디오 미르가 따상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공모주 슬금슬금 관심이 생기죠. 네, 시장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공모주도 좋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뭐 상장 철회하고 막 그랬던 기업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분위기 좋아질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업의 자금 조달이 쉬워집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이 신규 상장을 하기 위해서 뭐 등장을 하게 될 거고, 이렇게 되면은 네, 자, 지금 이 오브젠 같은 경우도 따상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매도 포인트가 나왔는데 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3기 EV 뭐 요즘에 그냥 공모했다 그러면 무조건 수익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즘에는 네, 공모주에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뭐 근데 수요가 이제부터 막 늘어나기 시작하고 있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네, 공모주들이 또 움직이고 있어요. 이럴 때는 또 조심해야 되는 부분 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네, 이런 열기가 또 이제 집중이 되면 시장에 예탁금이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걸로 주식을 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이것도 나쁘지 않은 소식일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공모주는 네, 이제 큰 붐은 지나가지 않아 생각되는데, 주가가 이제 반등하면서 분위기를 좀 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괜찮아요 라고 얘기 나오는 거라서 요게 이제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역할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떤 그런 부분이고요. 자, 상승 랠리에도 주식을 파는 개미들 곧버스에 베팅하고 있다. 큰일 납니다. 네, 지금 곧버스 사시면 안 돼. 곧버스 레버리지잖아요. 네, 하락 레버리지. 그 다음에 상승 레버리지. 지금 다 안 좋아요. 왜냐면은 이게 아직은 바닥권에서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레버리지 건드리면 안 되고, 특히나 주가가 그나마 또 이제 이 횡보 아니면 상승이다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레버리지를 갖다 건다. 이거 굉장히 부담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힘듭니다. 근데 개인들이 지금 주가 올라갈 때마다 주식 팔아가지고 뭐 하나 싶었더니 또 이쪽으로 사고 있는 거구만. 이 곧버스를 갖다가 매수하고 있는 거구만요. 개인은 증시에서 6조 원대를 매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6조 원대 매도했다. 근데 같은 기간 동안에 코스피와 코스닥은 이런 식으로 네, 1월 상승 랠리를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서 개인들은 뭘 했느냐? 오히려 선물 곧버스, 네, 인버스 곧버스로다가 매수를 했다. 아, 안타까운 일이에요. 네. 곧버스는 지금 지수가 많이 오른 탓에 1월 2일 대비 주가가 17%가 떨어졌다. 자, 잘 올라가고 있는 주식을 팔아가지고 떨어지는 주식을 산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투자는 아니죠. 그리고 현재 이렇게 곧버스를 지금 생각해야 될 이유가 아닙니다. 지금 장기적으로 관점 보면서 좀 더 멀리 가는 그런 투자를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 시장을 하락에 베팅하지 마시고, 자, 아래쪽에서부터 터닝하는 종목들 위주로 계속 잡아가세요. 추세 전환 안 속아 이거 아니라 그냥 이번에는 그냥 믿고 가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길게 이번 연도는 조금 다른 양상들을 보게 되실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하락만 계속 보셨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제는 상승장 경험하실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면은 이제 좋은 기회를 또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죠? 네, 절대 이런 거 반대로 투자하는 전략들 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자사주 소각 배당금 확대, 요거 지금 요거 계속 나타나는 이번 연도 네, 이제 4월달에 배당이 나오실 거예요. 배당 나오는데 배당을 계속
확장할 수 있다. 조금씩 더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월 달쯤 되면은 배당을 많이 받게 되니까 그때까지 주가가 좀 올라가 준다면 배당금까지 합쳤을 때 여러분들이 수익을 제법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배당금 기대감 계속 좀 해보세요. 작년 연말부터 해서 계속 배당금 위주의 종목들 많이 매집을 좀 했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배당금을 더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들이 더 올라갈 거다. 올해도 더 많이 줄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또 이 배당법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배당주들의 랠리가 조금 더 일찍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노려본다라면 아마 올해는 이런 배당주 때문이라도 주가가 또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배당주들 잘 들고 가시고요. 대부분 이 배당주들이 뭐예요? 대형주들.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더 잘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뭐 특별한 뉴스 없고요. 오늘 그냥 주가 잘 올라간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제 분위기 좋았고요. 오늘 분위기 좋은 흐름으로 잘 진행되고 있어서 뭐 크게 문제될 거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다만 이제 내일이 만기일이기 때문에 오늘 상황을 만들어 놓고 나면 내일은 또 주가 빠질 수도 있어요. 오늘 상승하게 되면. 그러니까 크게 오르지 않고 살짝 올라가면서 내 종목만 좀 올라가는 그러한 장이 나오면 아주 베스트라 보시면 되겠죠. 지수는 살짝, 내 종목은 많이, 계좌는 더 많이 이렇게 올라가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늦잠들 잡 주무시지 마시고요. 네, 아시겠죠? 일찍 일어나고 일찍 일과를 시작해야지. 네, 밤에 늦게 자니까 늦게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부지런한 사람이 됩시다. 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네, 다 잘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좋은 결과들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